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성진은 고시원에서 마지막 짐을 들고 나왔다. 비닐봉지 2개가 전부인 41살의 전 재산, 갈 곳도 없는 막막한 현실, 오늘은 진짜 끝이네. 그 절망에 찬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혔다. 그때 골목에서 들린 쿵하는 소리,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순간, 이 상황에 내가 남을 도울 처지인가? 망설이던 발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박성진이 눈을 뜬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 시계는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41의 나이, 20해 넘게 몸으로 살아온 사람의 생체 시계였죠. 고시원 방은 2평 남짓했습니다. 침대 겸 책상,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뜯어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에서는 라면 끓이는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여 흘러왔습니다. 성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거칠었습니다. 수염이 무성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렇게 늙어갔을까요? 이번 달 밀린 것까지 오늘 안 내면 방패. 복도에서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성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명할 말도 할 말도 없었습니다. 성진의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어제 하루 종일 철거 현장에서 벽돌을 나른 대가였습니다. 손바닥은 까졌고 어깨는 결렸습니다. 40을 넘긴 몸에는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그때가 1997년이었습니다. 성진이 25이었을 때였죠. 아버지의 작은 부품 공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은행 대출, 외상값, 직원들 월급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술만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나갔고 성진은 대학교 2학년을 그만뒀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었거든요. 20해가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5년 전에 뒤따라갔습니다. 성진에게 남은 건 일용직 인생뿐이었습니다. 용산 철거 현장, 재개발 공사장, 새벽 인력 시장. 하루 벌어 하루를 넘기는 삶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일이 있고 비가 오면 일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성진은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시멘트 가루와 페인트 냄새가 배어있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냄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작업화도 낡아서 바닥이 닳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TV에서는 9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였습니다. 그 시절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사람도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내일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다음 달 방세를 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밀려날 수 있구나. 성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몇 년 전에 중고로 산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인력 소개소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성진 씨, 오늘 일 있는데. 아, 미안해요. 다른 사람으로 정해졌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일이 없었습니다. 어제 번 2만 원으로 며칠을 버텨야 했습니다. 밥은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습니다. 김치도 단무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면만 후루룩 마셨습니다. 배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허기는 달래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성진은 창문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모두 갈 곳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성이 잡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DJ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내일이 더 좋을 거라고 20회째 내일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방 사람들의 생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TV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성진과 비슷한 처지일 거였습니다. 성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40, 50, 60.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은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진 씨, 나와요. 성진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밀린 방세하고 이번 달 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일까지만. 안 돼요. 벌써 2달째예요. 짐 싸세요. 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었으니까요. 1시간 후 성진은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비닐봉지 2개가 전부였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면도기, 그리고 부모님 사진 1장. 그것이 41살 박성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비는 어제보다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성진은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에 가자니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길에서 밤을 새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끝이네. 성진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진만 혼자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근처 골목에서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골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성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남을 도울 처지인가 싶었습니다. 자신도 갈 곳 없는 신세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성진이 다가가자 노인은 말 대신 손을 떨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업으세요. 성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젊은이, 내려놔. 미안하네. 노인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말 마세요. 힘 빼지 마시고요. 성진은 빗속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갈 거리였지만 사람을 업고 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노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거의 다 왔어요. 성진은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뛰었습니다. 비닐봉지는 어느새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것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보였을 때 성진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응급환자요. 성진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나왔고 노인은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럼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인데. 길에서 쓰러지셔서.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업고 병원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성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땀과 빗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오는 후유증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세였는데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며칠 입원하셔야겠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성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성진은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성진을 보더니 눈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이 은혜. 잊지 않겠소. 성진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입원비나 치료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진이 물었습니다. 걱정 말게. 뭐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노인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걱정스럽지 않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성진은 접수대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뭔가 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지만 자신도 당장 잠잘 곳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성진은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성진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떨어뜨린 비닐봉지를 찾으러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골목 한 구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진의 전부였으니까요. 첫 번째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10,000원을 내고 들어간 찜질방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제대로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그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 TV 소음, 그리고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습니다. 깨어보니 아침 9시였습니다. 성진은 서둘러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일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님, 요즘 일이 없어서요. 사람은 많은데 일감이 부족해요. 인력 소개소 사장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그럼 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1,000원 남짓한 돈이었지만 지금의 성진에게는 큰 지출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앞으로 사흘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인력 소개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공사 현장들이 대부분 작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에 가자니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길에서 밤을 새울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성진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세요.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 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밤늦게 성진은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런 생활이 일주일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밤에는 찜질방이나 만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성진은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철거 작업이었습니다. 하루 8만 원이었습니다. 성진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작업 현장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수십 년 된 집들이 철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벽돌을 나르고 폐목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저씨, 힘들죠? 나이가 있으신데. 젊은 일용직 노동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이 있는 게 어디예요? 성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거든요. 형님, 어디 사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성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작업을 끝낸 후 성진은 일당을 받았습니다. 8만 원의 현금이었습니다. 손에 돈을 쥐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날씨 봐서요. 비 안 오면 연락드릴게요. 성진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용직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3,000원짜리 김치찌개였지만 그동안 편의점 도시락만 먹던 성진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성진은 다시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일했던 현장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일 없나요? 미안해요. 비 예보가 있어서 현장들이 다 중단이에요.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성진은 하루 종일 인력 소개소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길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진은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기다리는 3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성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매일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생활 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떻게든 버텨야 했으니까요. 성진은 라면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소중한 영양분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진은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진의 생활은 패턴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가고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주일에 서너 번, 운이 나쁘면 열흘에 한 번꼴로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찜질방비, 식비, 교통비까지 하루하루가 적자였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 하루도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장마철이라 건설 현장들이 대부분 작업을 중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성진의 지갑에는 5천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찜질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돈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지? 성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성진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입니다. 며칠 전에 응급실로 모셔온 환자분 기억하시죠? 성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이었습니다. 한 달 전 골목에서 쓰러진 그 노인 말입니다. 혹시 어르신께 무슨 일이? 아니요,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보호자 연락처를 찾지 못해서요. 입원비 문제도 있고. 성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길에서 우연히 도움을 드린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서. 그럼 그분 혼자 계신 건가요? 보호자가 아무도 없으시다면. 전화가 끊어진 후 성진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혼자라는 사실이 왠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 세상에 혼자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성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5천 원으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병원 안내데스크에서 문의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입원하신 할아버지. 심근경색으로. 7층 712호실 환자분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잠깐만 뵙고 오겠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진은 긴장했습니다. 왜 왔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712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의 색깔도 돌았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 그때 그 젊은이. 할아버지가 성진을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고마워서 어떡하지. 자네 덕분에 목숨을 구했네. 할아버지는 성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입원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든 해결됐어. 걱정하지 말게. 할아버지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자네는 뭘 하는 사람인가?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힘들겠구먼. 요즘 일자리가 쉽지 않다던데. 네. 조금 어려워요. 성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성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자네, 집은 어디 있나?
근처에 혼자 살고 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없는 신세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예요. 이것만은 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안쓰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혼자 살기 쉽지 않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나중에 시간 나면 또 들러주게. 이 병원 생활이 좀 심심해서 말이야. 네, 그러겠습니다. 성진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서 가게. 병원을 나오면서 성진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노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돈이 떨어졌습니다. 지하철비까지 써버린 성진에게 남은 돈은 2,000원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지하철역에서 밤을 샜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짧게 잠들었다가 경비원에게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력시장에 도착했을 때 성진은 다른 사람들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세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은 없었습니다. 성진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바닥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성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성진은 공원 정자로 몸을 피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손에 든 삼각김밥 포장지가 비에 젖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성진은 무료급식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진도 이제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그릇씩만 받으세요.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한 공기가 전부였지만 성진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성진은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숙자 쉼터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성진 씨죠? 네. 서울대병원 사회복지과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환자분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성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환자분이 계속 찾으세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성진은 마지막 남은 체력을 짜내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비조차 없어서 2시간을 걸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진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얼굴, 구겨진 옷, 낡은 신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712호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게.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고 간호사도 평소와는 다른 태도로 노인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노인이 성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길에서 쓰러졌던 그 허약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르신. 성진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병실 안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재계 서열 5번째 대한그룹 이기철 회장이 한 달여간 몸살을 앓아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진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TV 화면에 나온 사진 속 인물은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 그 노인이었습니다. 설마, 그렇네. 그날 골목에서 자네가 업고 온 그 늙은이가 바로 나일세. 이기철이라는 이름, 대한그룹이라는 회사명. 성진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백화점과 호텔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성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그날 나는 그냥 한 늙은 노인이었으니까. 이기철 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그 늙은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알겠네. 잠깐만. 이기철 회장은 성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성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보게. 힘듭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집은 없습니다. 가족은 혼자입니다. 이기철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깊은 무언가가 스쳐갔습니다. 1970년대 말 내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말일세. 나도 한 번은 길바닥에 주저앉은 적이 있었네. 회장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었지. 이유도 묻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일세. 성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받은 걸 돌려주며 사는 법이야. 그때 정장 입은 남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시간이. 알겠다고 했잖아. 회장의 목소리에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줄 수 있겠나? 네. 할 얘기가 있어.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거니와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보자고. 병실을 나오면서 성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정장 입은 남자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중 한 명이 성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안부 인사만. 그렇군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남자의 말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라고 하셨는데요. 회장님이 피곤하시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성진은 들어갔고 그 남자들도 함께 탔습니다. 아래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성진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정말 가도 될까요? 하지만 회장이 직접 오라고 했는데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다시 지하철역에서 밤을 샜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성진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제 그 정장 입은 남자들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직접 오라고 했는데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성진은 712호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기철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정장 입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앉아보게. 성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어디서 잤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근처에서. 솔직하게 말해보게. 내가 뭘 모르는 줄 아나? 이기철 회장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잤습니다. 며칠째인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왜 저번에 나를 도와줬나?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자네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사람이니까요. 이기철 회장은 잠시 말없이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 왜 후회를 하겠나?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자네는 참 순수하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25이었을 때 말일세. 고향에서 올라와 사업을 시작했지. 작은 구멍가게였어. 성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겨울에 망했네. 외상값을 못 받아서 말이야. 그때 정말 절망했었지. 회장의 목소리에 그때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길에서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 1,000원짜리 한 장이었지. 그때로서는 큰 돈이었거든. 그래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던 건가요? 그 돈 때문이 아니야. 그 마음 때문이었지.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일세.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그래서 늘 마음에 빚이 있었지. 회장은 성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를 보니 그 할머니가 떠올랐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그 마음 말이야. 성진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봤던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겠네. 잠깐 기다려. 남자는 성진을 쳐다보며 나갔습니다.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자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건 마음이야. 성진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자네 같은 사람이어야 해. 요즘 내 주변에는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들 뿐이거든.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하루 이틀 생각해보게.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회공헌재단이라는 곳이 있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지. 자네가 적임자일 것 같은데. 성진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와줬어.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나?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구나.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선 며칠 동안 재단에서 일해보게. 맞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성진은 고민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게. 회장은 명함을 꺼내 성진에게 건네줬습니다. 여기 나온 주소로 가면 돼. 9시까지 오면 되고. 성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그룹 사회공헌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옷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말게.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늦으셨습니다. 회장은 성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보자고. 성진은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 정장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뭔가 부탁드린 건 아니시겠죠? 남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성진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요? 병원을 나오면서 성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찜질방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깨끗이 씻고 제대로 된 잠자리에서 잤습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진은 새 정장을 입고 대한그룹 사회공헌재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택배로 배송된 옷이었습니다. 정확한 치수까지 맞는 것을 보니 이기철 회장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까지 이어지는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진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박성진 씨시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사무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성진 씨 자리입니다. 창가 쪽 책상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전화기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노숙인 자립 지원 프로젝트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김 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잠시 후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박성진 씨군요. 회장님이 특별히 추천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력서를 보니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으시던데요. 괜찮겠습니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김 부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서류 작업도 많고 현장도 나가야 하고 성진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성진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이 특별히 뽑으신 분이래. 무슨 배경이 있나 봐.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팀장급으로 들어온다니까. 성진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김 부장이 성진을 불렀습니다. 내일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어떤 현장인가요? 노숙인 쉼터 점검입니다.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거죠. 다음 날 성진은 김 부장과 함께 서울역 근처의 노숙인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성진 자신도
그곳을 이용할 뻔했으니까요. 여기가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쉼터 안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히 누워 있었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성진은 며칠 전에 자신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설장님, 지원금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식비랑 운영비로 다 쓰고 있어요. 하지만 성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시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고 식사도 빈약해 보였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성진이 물었습니다. 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성진은 놀랐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훨씬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혹시 회계 장부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에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진은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시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지원금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요. 김 부장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이 일 해본 적 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식? 현실을 모르면서 상식을 얘기하시네요. 성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은 이기철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어떻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성진은 오늘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제가 조사해봐도 될까요? 혼자서라도 말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구나. 조심해서 해보게. 며칠 후 성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중간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설장과 김 부장이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진이 증거를 들고 이기철 회장을 찾아갔을 때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님, 저런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김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임원들도 성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노숙자 출신이라면서요. 회장님을 이용하려는 게 분명합니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성진은 위축됐습니다. 저는 그냥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옳지 않다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성진은 물러서려 했습니다. 제가 너무 나섰나 봅니다. 그냥 그만. 자네는 도망치지 않았소. 이기철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그날도 지금도 말이야.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정직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침묵이 흘렸습니다. 김 부장,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모두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성진은 대한그룹사회 공헌재단 본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직책을 제안받았을 때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기철 회장의 격려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성진 본부장님, 오늘 새로 개소하는 자립지원센터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지영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성진이 가장 신뢰하는 동료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성진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죠. 성진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 문을 연 자립지원센터는 성진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와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직업훈련, 주거 지원,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이 성진을 맞았습니다. 이곳 센터장은 과거 노숙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성진이 직접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는 잘 되었나요? 네, 첫 입소자들이 내일부터 들어올 예정입니다. 성진은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찜질방이나 노숙자 쉼터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겠네요. 성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진 본부장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센터장이 고마워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 그때 성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기철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성진 군, 시간 있나? 병원에 좀 들러주게. 네, 지금 가겠습니다. 성진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정기검진차 입원해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 센터는 어떤가? 훌륭합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기철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야.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저도 그날을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하지만 자네는 지나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날 오후 성진은 예전에 살았던 고시원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업무차 그쪽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골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도 가로등이 깜빡이는 곳도 그대로였습니다. 추억의 장소네요. 김지영 과장이 말했습니다. 성진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한 구석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성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쓰러진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성진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남자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는데요. 돈이 없어. 그냥 집에. 집이 어디세요? 없어. 요즘 일도 없고. 성진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갑시다. 성진은 남자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김지영 과장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였습니다. 며칠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는 제가 처리할게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남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김지영 과장이 물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정말 특별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성진은 웃었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날 저녁 성진은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사회공헌재단의 노숙인 자립지원센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진정한 자립을 돕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성진은 뿌듯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센터를 졸업해서 새 직장을 구한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본부장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성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걱정이 됐을 비였습니다. 일도 없고 잠잘 곳도 없던 시절의 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는 그저 비였습니다. 땅을 적시고 공기를 맑게 하는 고마운 비였습니다. 성진은 일기장을 꺼내 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받은 은혜를 조금씩 돌려주며 살고 있다. 이런 삶이 행복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성진은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말입니다. 성진이 그 변화의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